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스바 구국기도회와 더불어 또 새로운 한국과 더불어 그리고 단규국, 요즘 국제본과 더불어 태극기 집회를 지난해 11월 극초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태극기 집회를 쭉 이어온 산 정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제 몸무게가 5kg 정도 빠질 정도로 태극기 집회를 열심히 하고 태극기를 열심히 흔들었던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 우익 애국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타락한 민주주의의 비극적 결과를 보고 그 개탄하는 그 국민들의 애국심 보고 감명도 많이 받고, 또 태극기 집회가 우리 제도권에서 그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의 그 하나의 타락 혹은 망국적 현실에 대해서 개탄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태극기 집회가 열심히 탄핵 무효, 국회 해산, 검찰 개혁, 언론 심판, 헌재 폐쇄, 종북 척결 등의 구호를 열심히 외쳐왔지만은 그 결과는 불행하게도 한국의 정치 사회적인 여건이 지형이 너무너무나도 태극기 애국 세력에게는 불리했기 때문에 많은 결과를 낳지 못해서 그 태극기 세력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온 국민들이 이 몰상식하고 반체제적이고 법치 파괴적이고 독재적인 그 촛불 난동 세력의 그리고 그 주구들을 우리가 진압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상당히 극복하고 촛불을 잠재우는 데에 우리 국민들이 헌신한 것은 제 평생에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제 가슴에 품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조금 분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문에서 하는 우리 탄규국 또 국제본, 그래서 그 정당이 새누리당이 하는 한 계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일 서울시청에서 또 태극기 집회를 할 새로운 한국, 주로 청계천에서 오래 해왔는데 그 팀도 있고, 또 한 팀은 내일 강남 코엑스에서 또 한 팀이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태극기 집회 마음은 하나지만 이제 분파는 계파는 여러 개 됐습니다. 뭐 그것을 꼭히 저는 분열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불법 탄핵을 다시 교정하고 헌법재판소 없애고 국회 해산시킬 정도로 큰 개혁을 하고 검찰 저 날조하는 것을 고치고 새파란 거짓말 선동하는 언론을 다시 개혁하는 데에 뭐 어디에서 하든 다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굉장히 아쉬운 것은 이러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화를 위한 세력들이 이렇게 조금 계파에 따라서 따로따로 집회하는 것을 볼 때 가슴 아픕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을 유지하려는 유일한 정상 세력인 태극기 세력이 세계로 흩어졌으니까 야, 이게 앞으로 분열이 오지 않겠는가 하면서 제 개인적 걱정을 많이 합니다. 분열해서는 안 되지요. 태극기를 들고 나온 국민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희생적이고 애국적이었다 하는 것을 제 눈으로,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바로 봤을 거예요. 고로 태극기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앞에 지도자들은 잠시 따로따로 흩어지서 하더라도 꼭 모여서 앞으로는 하나로 뭉쳐서 태극기 집회를 열어서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원한을 풀어주고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법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는 것을 애통해하는 국민들의 그 애끓는 심정을 태극기 집회, 태극기 세력들이 반드시 원한을 풀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태극기 집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몇 번은 따로따로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찢어져서 태극기 집회를 따로따로 계속 연다면은 촛불 들고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친북 좌익 난동 세력, 민주화 악용 세력, 법치 파괴 세력, 망국 세력보다 더 나쁘다는 평가를 앞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명분, 국민들의 좋은 지원을 받을 때에 빨리 흩어진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서로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지도자들의 장점을 박수를 쳐주면서 모여서 앞으로는 태극기 애국 세력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하고 양동환 교수님이 이용희 교수님하고 미스바 구국기도회하고 그 태극기 집회를 지난해 11월 6일 날 처음으로 시작하고 11월 10일 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서경석 목사님 팀이 시작하고 그 이후에 박사모 탄기국이 또 태극기 집회를 시작해서 결국 탄기국 박사모가 가장 크게 태극기 집회를 행진을 하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태극기 집회는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계속해서 탄핵 무효, 국회 해산, 검찰 개혁, 언론 심판, 헌법재판소 해체, 종북 세력 척결이 달성될 때까지 앞으로 계속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계속 해야 됩니다. 대선 때 잠시 일부 정당으로 흡수되어서 정당 집회가 되고 또 이런저런 태극기 집회로 흩어져 있지만은 집회가 끝나자마자 대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태극기 세력은 다시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의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끌어내린다는 것은 촛불 난동 세력이 전체주의 좌익 혁명 세력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다 알려줬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들만 그 현실을 모르고 계속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계 좋은 물건을 만들고 팔아먹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100년 후퇴해서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청와대로 쳐들어가는 빨치산식 좌익혁명이 이 한국 땅에서 벌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될 성 싶습니까? 그걸 진압한 것이 태극기 애국 세력입니다. 언론들이 요즘 태극기 애국 세력을 헐뜯기 위해서 온갖 검찰이 지도부를 소환하고 경찰이 소환하고 언론이 디모나이즈하고 악마시키고 인민재판하고 마녀사냥하고 아주 태극기 반대 세력 선동 세력이 아주 빨갱이 하는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태극기 애국 세력은 하나로 뭉쳐서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하나로 만들어서 가장 먼저 태극기 애국 세력은 이번 대선에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외친 바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진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도록 힘을 합쳐야 됩니다. 흩어지는 거 보면은 정말 그 명분이 우스꽝스럽습니다. 쪼개져 나가는 쪽도 명분이 허접하고 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쪽도 옹졸하고 명분이 허접합니다. 앞에 선 사람들, 태극기를 이끌어온 사람들 정말 몸무게가 쭉 빠질 정도로 고생 많이 하는 것 제가 곁에서 보았습니다. 국민들 태극기 애국, 태극기를 이끌어온 우리 태극기 단기국을 비롯해서 새로운 한국 애총 이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박수 받는 지도자들은 빨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하나로 합쳐서 그들이 애태우지 않도록 자기 돈 들어서 헌신적으로 눈보라 몰아치고 추운데 발을 구르면서 나온 애국 국민들에게 애를 태우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꼭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다시 뭉쳐서 옛날 우리가 서울역 앞에서 그리고 청계천에서 했을 때에 그때처럼 우리가 안국역에서 했을 때 집회했을 때처럼 모든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그 여러 가지 계파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나와서 연설도 하고 돈도 골고루 내고 서로 고난과 영광을 같이 공유하면서 억울한 탄핵, 무너지는 민주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정상화시키고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나라, 거짓 선동이 없어진 나라, 조작 수사가 없어진 나라, 완전히 날조 결정, 급조 결정이 없는 헌법재판소 이러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하고 나라를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나마 촛불을 껐던 그 훌륭한 태극기를 이끌어온 그 지도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작은 명분이나 또 작은 구실을 달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국민들 태극기를 들거나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뭉쳐서 다시 태극기를 손에 태극기를 들고 우리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총 걸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총 걸기 해야 되는 것은 좌익이 촛불 들고 민중 총 걸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익이 태극기를 들고 국민 총 걸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세력은 태극기 세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가 공권력, 저 광화문에 좌익 난동 세력이 난동치도록 보호해 주는 게 대한민국의 검찰이고 경찰입니다. 그 공권력, 대한민국의 망국 세력을 보호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공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광화문을 난장판을 만든 그것을 뜯어낼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나오라는 극악한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저 광화문 세월호 텐트 이제 뜯어내야 됩니다. 세월호 이번 인양시켜봤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실을 인양하라는 이름으로 때를 쓰는 그런 못난 민족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을 그런 떼쓰고 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들이 TV 토론하는 거 내가 TV 안 보는데 우연히 봤어요. KBS 토론 봤어요. 두 사람이나 노란 리본을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 세월호처럼 침몰할 거라는 신호를 온 세계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단 이유가 뭐예요? 그 사고 난 사람 애통한 것을 애통해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한국민들이 그렇게 사고로 죽는 것이 그렇게 애통하게 생각하는 그 후보자들이 북한에서 300만이 굶어 죽어가고 북한 동포들이 전부 노예가 됐는데도 그 애통해 해가지고 김정은이 처형하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주적이 누구냐 그러는데 어버버버 하는 사람이 노란 리본 달고
도무지 누구의 인권, 누구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민족이 그런 새빨간 거짓말하고 날조하고 하는 그런 통치자를 뽑으라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내고 선거 치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월호를 팔아가지고 노란 리본 달고 나온 그따위 후보자들은 국민들이 이제는 배격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과도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잔인한 자입니다. 인간은 원래 잔인한 동물이기 때문에 동정심이 넘치지 않습니다. 동정심이 넘치면은 박근혜 대통령 죄도 탄핵될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에 집어넣어가지고 바짝 마를 정도로 그 동정심 표현하는 대통령 후보 봤어요? 잔인한 인간들이잖아요. 이 잔인한 것들이 무슨 세월호 리본 달고 누구에게 동정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월호 정치적으로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진압한 것이 바로 하려고 한 것이 바로 태극기 세력입니다. 태극기 세력을 등에 입은 후보자, 태극기 세력을 이용하는 후보자, 태극기 세력을 존중하는 후보자, 태극기 세력을 폄훼하는 후보자까지도 모두 대동단결해서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지나친 동정심 때문에 잔인한 인간, 지나친 민주화 때문에 독재적인 인간, 지나친 평화주의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 이런 인간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는 데에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대동단결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태극기 따로 흔들고 우파 분열을 따로 시켜가지고 종북 좌익 대통령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면 태극기를 뭐 때문에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온 마지막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난동 세력의 두목이 대통령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제1차적 가장 임박한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태극기를 사랑하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촛불 난동을 일으킨 후보를 밀어내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태극기 집회를 한 국민들의 가장 긴급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태극기를 떠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태극기 애국 세력이 앞으로 더 많이 뭉쳐서 대한문에서만 하지 말고 국회 앞에서도 하고 해산돼야 될 망국국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하고 방송국 앞에서도 장소를 옮겨서 해서 대한민국 정보, 지식, 판결, 입법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촛불 난동 세력을 죽이는 데에 전부 겨냥되어질 수 있도록 태극기 애국 세력이 총력으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나 흩어진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제 눈에는 모두 다 제게는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옳은 부분을 찢어진 태극기 지도자들이 살리고 부분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로 포기해서 다 모여가지고 저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은 밥이 생기겠어요? 떡이 생기겠어요? 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살려야 결국은 대한민국이 산다. 그러한 대명제 때문에 우리가 태극기를 열심히 들고 다니는데 이제는 몇몇 그룹들이 몇몇 분파, 계파의 지도자들이 꼭 모여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될 때까지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꼭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훈련받은 구국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태극기를 들고 오는 국민들, 제가 고향이 저쪽에 울진인데 울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주고 격려도 하고 또 집회할 때마다 올라옵니다. 강릉수도 많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은 그 태극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뭐 사람 적게 먹고 많이 모인 게 지도자들 잘못 없습니다. 그러나 분열된 것은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분열된 거. 그래서 꼭 우파 태극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타협하면 다 답이 나올 겁니다. 잘 타협해서 대선이 끝나더라도 정당도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태극기 애국 세력이 억울한 사람 억울하지 않게 불법적인 대한민국 공공기관, 권력기관들을 합법적으로 만들고 또 나라가 망해가는 걱정을 많이 하는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그러한 태극기 애국 집회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많이 지혜를 짜주시고 서로 단결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운동했던 태극기 집회가 후손들에게 구국의 운동으로서 3.1 운동만한 위대한 운동으로 평가받고 기록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서로 촛불 난동 세력, 좌익 혁명 세력 앞에 태극기 애국 집회가 분열이 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는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잘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제가 태극기 집회 이끌어온 사람들 만나보면 다 훌륭했어요. 어느 쪽으로 에서 집회를 열던 분열되어 있던 지도자들이 다 훌륭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금씩 양보해서 하나로 뭉쳐서 이 태극기 집회가 하나로 계속 힘이 굴러가서 촛불 난동 세력이 앞으로 깝치지 못하게, 설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의 공권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됐어요. 모두 힘을 합쳐서 이번에 대선 잘 치르는데 태극기 애국 세력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난 뒤에도 태극기 애국 세력이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세력, 이 나라의 공권력을 정상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세력,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데에 핵심적인 세력, 억울한 대통령 탄핵을 바로잡는 데에 핵심적인 세력으로 남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난 5,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도 이쪽 저쪽 태극기 집회 모두 참석해서 연설도 하고 깃발도 흔들고 행진도 열심히 하고 했던 그 태극기 집회의 한 참가자로서 바람이고 또 그 지도자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세력이 하나 있었다면 저는 건국 이래에, 건국 초기에는 제가 분위기를 잘 모르지만 건국 초기 내놓고 그 이후에 이번에 태극기 애국 집회만큼 애국적인 그런 소셜 무브먼트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사회윤리 또 사회운동을 관심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해온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태극기 집회는 정말 월남에서 있을 수 없는 나라를 구하는 집회였고, 대한민국에서도 진짜 온 요소, 온 진지마다 방송국 진지, 학교 진지, 법원 진지, 검찰 진지, 헌법재판소 진지, 국회 진지, 관공서 진지, 기업 진지까지 전부 좌익 세력이 진지를 구축해서 나라를 망하는데, 그거를
맞서서 싸우는 유일한 태극기 애국 세력,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성을 온 세계에 알렸고 후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의 한 약 7, 80년 동안 자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우리 민간 부분의 운동이었습니다. 뭐 1987년도 뭐 6.29 항쟁 이런 거 그건 깜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 태극기 집회에 비하면 반푼은 어치도 안 됩니다. 쉬운 운동입니다. 드러난 적, 드러난 독재,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숨겨진 내부의 적과, 그것도 숨겨진 내부의 적이 대한민국의 상층부를, 권력기관들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싸우는 이 태극기 집회, 태극기 운동이야말로 옛날에 무슨 민주화 운동에 비해서 아마 100배 정도 가치가 있는 구국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파 정당들도 많이 돕고 우파 단체들도 전부 힘을 모아서 앞으로 더욱더 힘을 모아서 크고 단결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하도 많이 외친 구호라서 이 구호를 외치면 아마 지겨울 겁니다. 그러나 역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그 간단한 우리 건국 대통령의 구호, 그것이 다시 제2 건국을 하는 태극기 애국 세력에게 다시 하나의 슬로건으로 되어서 앞으로 당분간 선거 때 좀 흩어질지 모릅니다. 흩어지더라도 선거가 대선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다 모여서 태극기를 들고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촛불 난동 세력이 보여줬던 바 그것보다 5배, 10배 강도가 세게 국가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 해나갑시다. 지도하는 사람들이 다소 문제가 있으면 채찍질을 해서 하나가 안 되면 붙잡아서 하나로 밧줄로 묶어가지고라도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태극기 국민들이 압박을 가해서 앞으로도 태극기 들고 국회가 탄핵을 앞장서고 언론이 마녀사냥 인민재판하고 검찰 특검이 날조 수사를 해가 대통령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이러한 극악한 우리 민족의 수치스러운 나쁜 못된 정치적인 짓거리를 쓸어내는 데에 태극기 애국 집회가 가장 큰 공헌을 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도부는 뭉쳐주고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주말에 야외로 놀러 안 나가시는 분들은 꼭 태극기 집회 주도하는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곳곳에 모여서 국가 정상화하는데 총 진군하는 그러한 애국 활동을 합시다. 이 세상에 가장 보람 있는 게 아마 애국 활동입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면 사랑 중에도 최고의 가치가 인류의 다음으로는 애국일 겁니다. 인류에는 너무나 추상적이라 가지고 그거는 추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애국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내 가족, 내 동포, 내 민족을, 내 국민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꾸준하게 앞으로도 나와서 대한민국의 촛불 난동 세력이 사라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반체제 세력이 사라질 때까지, 대한민국이 우익이 지배자가 되는 나라가 될 때까지, 그래야 세계 다른 나라하고 똑같아요. 세계 좌익이 지배한 나라 다 망해요. 없어요. 꼭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 총력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집회 참석합시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이끌어 가신 분들은 조금 더 고생 많이 했지만 겸손하게, 그리고 서로 타협해서 앞으로 태극기 집회가 하나가 되어서 더 많은 태극기 군대들이 진군해 가서 태극기와 애국가 이외에 어떠한 노래도 어떠한 깃발도 대한민국에 함부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 잘 치르고
대선 끝나고 태극기 집회 세력들에게 더욱더 뭉쳐서 온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집회는 태극기 세력 이외에 좌익 노조도 못하고 촛불 난동자들도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 사회의 일반적 상식으로 누구나 알 수 있고,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 나라 태극기 집회밖에 다른 집회 못해. 대한민국은 태극기, 어디 태극기 들고 다니는 것 집회만이 합당해서 한국을 침공하면 안 돼. 태극기 들고 나와서 다 방어할 수 있어. 이러한 메시지를 온 세계에 뿌릴 수 있도록 태극기 애국 국민들 우리가 헌신적으로 더 노력합시다. 여러모로 늘 태극기 집회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웅들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영웅들입니다. 생각 반듯하지요. 용기 있지요. 애국심 많지요. 다정하지요. 헌신적입니다. 이걸 떼어놓고 무슨 날조 언론 선동 방송들이 무슨 이것 가지고 하나 헐떡고 저것 가지고 헐떡고 경찰 헐떡고 검찰 헐떡고 그러지 마세요. 태극기 애국 세력이 죽으면 죽창이 설치게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애국 세력 이외 세력들은 자기 죽을 짓을 하지 말아주세요. 태극기 말고 대한민국 정상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를 살리는데 태극기 애국 세력뿐만 아니라 구경꾼들도 자세히 관찰해보고 태극기 집회를 폄훼하지 말고 돌 던지지 말고 우리 대신 나라를 살리곤 하고 고맙게 늘 생각해 주도록 그런 당부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부가 정상이면, 사실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정상이면 사실은 태극기 세력이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촛불 난동 세력, 청와대 쳐들어가는 세력들은 다 좌익 반란 세력들이 아니에요. 그걸 경찰이 진압 못하니까 태극기 세력이 나온 겁니다. 정부가 없으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나온 거잖아요. 의병들이 들고 나온 게 그게 바로 내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촛불든 내부의 종북 좌익 세력을 막기 위해서 태극기 의병들이 일어난 겁니다. 국민들 좋게 평가해 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게 호평해 주십시오. 나라 살리는 사람들 욕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자기가 나라를 못 살리더라도 피땀 흐르고 몸무게 빠지고 다 가지고 새카매지고 하는 그런 애국자들을 욕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일반 구경꾼들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현미경 가지고 잘 박근혜 탄핵 사건 들여다보십시오. 국회 저거 인간 아닙니다. 검찰 저거 인간 아닙니다. 언론 저거 인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인간 아닙니다. 망국노들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좌익 선동 세력의 망국노들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제정신 가진 사람은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를 폄훼하지 않는 사람도 제정신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태극기 집회를 욕하고 탄압하는 자들은 내 눈에는 내부의 적 망국노들로 보입니다. 태극기 애국 세력이 반드시 쓸어내야 될 세력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계몽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될 세력들이죠. 온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촛불 난동을 쓸어내는, 그래서 다시는 대한민국의 촛불 난동이 반복되지 않는, 그래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고생하지 않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겹지만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바, 태극기 집회를 시작했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